옛날 어느 마을 고아한 기품이 흐르던 대제학 윤대감 댁에는 한떨기 백합처럼 고결한 서리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비단처럼 고운 마음씨를 지녀 집안의 미천한 마당쇠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지요. 특히나 영리하지만 가난에 배울 기회가 없던 마당쇠 만드기에게는 남몰래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고픈 날이면 따뜻한 밥 한 술을 더 챙겨주곤 하던 참으로 따스한 분이었습니다. 만드기에게 서리 아가씨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10년 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 대제학을 지낸 윤대감의 저택에 남루한 옷차림의 어린 사내아이가 도착했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윤대감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만드기였죠. 윤대감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아이는 먼 친척집 자식인데 부모가 급히 세상을 떠나 내가 데려왔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마당쇠로 지내게 될 것이니 모두 잘 대해주도록 하여라.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해했어요. 대감께서 직접 데려오신 아이를 마당쇠로 삼다니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득의 아버지는 윤대감의 절친한 벗이자 함께 조정을 섬기던 동료 선비였어요. 청렴하고 정직했던 그는 간신들의 미움을 받아 영모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갔죠. 그것도 모자라 어린 만드기마저 없애려는 자들의 손길이 뻗쳐오자 윤대감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만득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는 마당쇠로 위장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그날 밤 윤대감은 만득을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만드가 잘 들어라. 내 부모님을 해친 자들이 아직 조정에서 큰 권력을 쥐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절대 알려선 안 된다. 지금부터 넌 그저 평범한 마당쇠로 지내야 한다.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해. 어린 만득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윤대감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서리는 새로 온 아이가 궁금했어요. 어머니 몰래 뒷마당으로 나가 엿보다가 장독대 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만득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서리는 망설이다가 자신이 아끼던 꿀떡을 들고 만득에게 다가갔습니다. 울지 마. 이거 먹어. 만득은 고개를 들어 서리를 바라봤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에 가득했지만 서리는 환하게 웃으며 떡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서리야. 너는? 만득이요.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 그냥 서리라고 불러. 우리 친구 할까? 그날부터 두 아이는 비밀스러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리는 만드기가 평범한 마당쇠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말투, 때때로 스치는 슬픈 눈빛.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만득도 서리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아름다운 교수로 자랐고 만득은 총명하지만 마당쇠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인연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리는 만드기가 사랑채 창문 밖에서 귀를 세우고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혼을 냈겠지만 서리는 달랐습니다. 만드가 이리 와봐. 서리는 만득을 뒤뜰 장독대 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글을 가르쳐 줄게.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만득은 놀라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이 호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기에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리 아가씨.
그날부터 서리는 뒤뜰에서 만득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만득은 놀라운 속도로 글을 익혔습니다. 사실 어릴 적 부모님께 기초를 배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서리는 만득의 영리함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서리는 따뜻한 밥을 몰래 싸서 만득에게 건넸어요. 만득이 감기에 걸리면 약을 가져다 주었고 다치면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죠. 만득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서리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자신은 감히 그녀 곁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치열했어요. 윤대감은 청렴 결백한 선비로서 부패한 관리들을 탄핵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죠. 영의정 김대감과 그 일파는 윤대감을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윤대감이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면 조정을 장악할 수 없어. 그를 제거해야 해. 영의정 김대감은 책사를 불러 계략을 짰습니다. 김대감, 그는 10년 전 만득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윤대감이 만득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만요. 영모를 꾸몄다는 증거를 만들어라. 밀서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해라. 윤대감을 역적으로 만들 것이다. 음모는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짜 문서가 만들어졌고 돈에 눈먼 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기로 했어요. 윤대감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청렴하게 백성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서운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윤대감 댁은 관군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갑옷 입은 군사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선봉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역적 윤아무개. 영모를 꾸며 국가를 전복하려 했으니 대역죄로 다스린다. 문을 열어라. 윤대감은 급히 옷을 여미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영모를 꾸몄단 말이냐? 하지만 관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조작된 밀서와 매수된 증인들의 진술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결박당했습니다. 서리는 어머니 품에 안겨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서리의 비명이 저택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득은 이 광경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10년 전 자신의 부모를 해쳤던 그들이 이번엔 은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16살 마당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대감이 끌려가기 직전 그는 만득을 불렀습니다. 관군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에 만득의 귀에 속삭였어요. 만득아, 살아남아라. 그리고 서리를 부탁한다. 그것이 윤대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어요. 사흘 후 윤대감은 역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서리의 어머니는 남편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져 숨을 거두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관군들이 다시 저택을 찾아왔어요. 역적의 가솔은 모두 잡아들여라. 서리가 끌려나갔습니다. 만득은 서리를 구하려고 달려들었지만 관군의 칼에 어깨를 베이며 쓰러졌죠. 아가씨. 만득의 외침 속에서 서리는 관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저택에는 불이 질러졌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만득은 피를 흘리며 불타는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설의 아가씨와 나눴던 따뜻한 기억들, 그 모든 것이 화염 속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만득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도망쳤습니다. 윤대감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불타는 저택을 멀리서 바라보며 만득은 피로 얼룩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아가씨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가문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빛이 폐허가 된 저택을 비추고 있었어요. 만득은 그 달을 보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한편 서리는 관비로 끌려가는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매를 맞으며 한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미래는 암담했어요. 하지만 한양에 도착하기 전 그녀의 운명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그녀의 미모를 탐낸 한 관리가 뇌물을 받고 그녀를 빼돌린 것이었어요. 서리는 관비가 아니라 한양 최고의 기방 월화정에 팔려갔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설하다. 눈 속의 꽃처럼 차갑고 아름답게 살 거라. 기방 주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리의 귀에 울렸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켰어요. 이제 윤설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설화로 다시 태어나야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복수를 꿈꾸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소년. 다른 하나는 기생이 되어 차가운 미소를 배워야 하는 소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7년 후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한양 최고의 화려한 기방 월화정. 붉은 등불이 밤거리를 밝히고 검은고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그곳에 설화라는 이름의 기생이 있었어요. 23이 된 설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팔려왔을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어요. 16살 부모를 잃고 가문이 무너진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악몽을 꾸었습니다. 불타는 집, 끌려가시는 아버지, 쓰러진 어머니, 그리고 피를 흘리며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만득의 모습.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어요. 기생이 되어 검은고를 배우고 춤을 익히고 시를 외웠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악기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아니, 익숙해진 척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리는 월화정에서 가장 뛰어난 기생이 되었어요. 검은고 실력도 춤솜씨도 시를 읊는 목소리도 한양 제일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주목한 것은 그녀의 차가운 아름다움이었어요. 설화는 마치 얼음으로 빚은 꽃 같아. 아름답지만 절대 손에 넣을 수 없지. 그 여인의 미소는 봄날 같지만 눈빛은 한겨울 같아.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꽃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많은 양반과 부유한 상인들이 그녀의 첫날 밤을 사겠다며 큰돈을 제시했지만 기방 행수는 아직 때가 아니다며 모두 거절했죠. 더 큰 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리는 매일 밤 홀로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득이는 살아있을까? 그날 광군의 칼에 맞고 쓰러진 그가 혹시 살아남았을까? 하지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에 대한 소식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양 전체가 떠들썩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상 하나가 월화정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값비싼 옥 장신구를 한 그 사내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기방에 들어섰어요. 기방 행수가 급히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화라는 기생이 있다고 들었소. 그 여인의 첫날 밤을 사고 싶소. 행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설화 말씀이십니까? 하오나 그 아이는 얼마요? 예? 얼마면 되겠소?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행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것은 번쩍이는 황금 백냥이었습니다. 대저택 서너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것이 부족하오. 더 필요하면 더 드리겠소.
아닙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행수는 황금을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기생집, 주막, 시장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 어떤 대단한 분이시길래 황금 100냥이나 청나라에서 온 큰 상인일까? 아니야, 신분을 숨긴 왕족이라는 소문도 있어. 설화 그 여인 정말 복이 많구만.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설이는 이 소식을 듣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7년을 버텼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동료 기생이 다가와 위로했어요. 설아야, 그래도 좋게 생각해. 황금 100냥이면 엄청난 거야. 그분이 좋은 분이시면, 좋은 분이라면 기생을 돈으로 사지 않겠지. 설이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을 해야 했어. 약속된 밤을 위해.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붓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였던 자신이 이제는 돈으로 팔리는 기생이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설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더럽혀져서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미 눈물도 다 말라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설이는 화려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붉은색 치마에 황금빛 저고리,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어차피 죽은 인생이야. 무엇을 더 잃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이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었어요.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설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지막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사내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어요. 넓은 어깨, 곧은 자세. 분명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월화정의 설아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설이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설이는 떨리는 숨을 참으며 서 있었어요. 사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돌리는 것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아가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설이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가씨. 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기생이 된 후로는 설화, 저 여자 기생. 그런 같은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아가씨라고 불렀어요. 떨리는 눈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설이의 온몸이 멈춰버렸습니다. 만득이었습니다. 7년 전 관군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소년. 거칠고 투박했던 손. 마당을 쓸던 그 모습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비단 옷소매에 가려진 손.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위험 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따뜻하고 진실된 눈빛만은 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만득이. 설이의 입에서 가까스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만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이 앞에 정중히 절을 올렸어요. 소인 만득, 아가씨 앞에 인사드리옵니다. 일어나요. 이제 나는 아가씨가 아니에요.
천한 기생일 뿐이에요. 서리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만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는 영원히 제게 윤설의 아가씨이십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7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었어요. 만득은 조용히 설의 곁에 앉아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녀가 다 울 때까지 그저 곁에 있어 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칼에 맞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아가씨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7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가씨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7년이라는 세월,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그 진실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얼음처럼 차가웠던 설화의 마음에 처음으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득은 그날 밤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관군의 칼에 어깨를 베인 채 쓰러졌을 때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깨어보니 불타는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이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윤대감 어르신의 마지막 부탁, 아가씨를 지키라는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만득은 며칠을 헤매며 걸었다고 했어요. 상처는 골마갔고 굶주림에 쓰러질 뻔했죠. 하지만 어느 마을에서 한 장사치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일을 시켜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장사치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알고는 심부름꾼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때부터 만득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짐을 나르고 장부를 정리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실수라도 하면 매질을 당했고 밥은 남은 찬밥 한 그릇이 전부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 아가씨께서 가르쳐 주신 글, 그것들이 제가 살아갈 이유였으니까요. 만득은 장부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조금씩 주인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를 늘리고 이익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했죠. 주인은 놀라워하며 만득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만득은 독립할 수 있었어요. 주인이 돈을 빌려주며 말했죠. 내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작은 상점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쌀과 소금을 파는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만 잤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에 쏟았어요. 서리는 만득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조금씩 상점이 커졌습니다. 쌀가게에서 포목점으로, 포목점에서 종합상점으로. 5년 후에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2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가씨를 찾는 것. 둘째, 우리 두 가문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득은 장사를 핑계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한양의 세도가들을 만나고 지방의 관리들과 거래하며 끊임없이 정보를 모았습니다. 돈을 미끼로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하급 관리들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만득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가씨, 윤대감 어르신의 가문을 무너뜨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득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만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자가 바로 10년 전 제 부모님을 영모로 몰아 죽인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내 부모님도? 네. 제 아버지는 윤대감 어르신의 절친한 벗이셨습니다. 함께 조정을 섬기던 청렴한 선비셨죠. 하지만 김대감의 부패를 막으려 했고 그 때문에 영모 누명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만득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10년 후 그자는 같은 방법으로 윤대감 어르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두 가문 모두를 파멸시킨 원수가 바로 그자였던 겁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운명의 잔인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득은 품에서 두툼한 증서 꾸러미를 꺼내 서리 앞에 놓았습니다. 5년에 걸쳐 이것들을 모았습니다. 김대감이 영모를 조작하기 위해 주고받은 밀서들, 거짓 증인들에게 준 뇌물 내역, 그리고 다른 정적들을 제거하며 남긴 증거들까지.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펼쳐보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가짜 문서, 조작된 증언들.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서리는 증서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억울하셨겠어요.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만득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서리가 다 울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서리는 만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찌 이리 미련했느냐. 내 삶을 살지 어찌하여 나 같은 낙화를 위해 7년을 이렇게. 만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제게 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으로 대해 주신 그날 이미 제 목숨은 아가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대감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아가씨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득은 서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증거들이 암행어사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가씨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 부모님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것입니다. 서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영의정이에요. 조정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래서 5년이 걸렸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요. 이제 그자도 끝입니다. 만득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날 위한 준비? 네. 이미 기방 행수에게 아가씨의 몸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설화라는 기생은 병으로 죽은 것으로 문서를 꾸몄습니다.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득을 바라봤어요. 그럼 나는, 아가씨는 이제 자유입니다. 기방의 속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서리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7년간 꿈꿔왔던 자유. 그것이 현실이 되다니. 만득은 서리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께는 이제 2가지 길이 있습니다. 2가지 길? 네. 첫째,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면 아가씨는 다시 양반가의 규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빼앗긴 재산도 일부 돌려받을 것이고 떳떳하게 사실 수 있어요. 서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둘째, 만득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와 함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리는 만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6살 때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만득의 고백에 서리는 말을 잃었어요. 선택은 아가씨의 몫입니다.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득은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아가씨 곁을 지키겠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리는 만득의 손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양반가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심을 준 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만득이 준비한 증거들은 암행어사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두툼한 문서 꾸러미 속에는 영의정 김대감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짓 증언에 사용된 뇌물 내역, 조작된 밀서의 원본, 그리고 증인들의 새로운 진술서까지. 암행어사는 밤을 새워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10년 전 만득의 부모를, 7년 전 윤대감을 무너뜨린 자가 바로 조정 최고의 권력자였다니.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죠. 사흘 후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 김대감이 영모 조작죄로 체포된 것입니다. 그토록 권세를 누리던 그가 갑옷 입은 관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한양 백성들은 통쾌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권력이란 게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역적 김아무개. 선량한 충신들을 영모로 몰아 죽이고 조정을 어지럽힌 죄, 만번 죽어 마땅하도다. 왕의 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어요. 그가 쌓아올린 권력과 재산,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마치 7년 전 윤대감 댁이 그랬던 것처럼요. 조정에서는 윤대감과 만득의 부모에게 억울하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명예를 회복시키고 빼앗겼던 가산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졌죠. 서리에게도 양반가 규수로서의 신분이 돌아왔습니다. 소문은 또다시 한양을 뒤덮었어요. 이번엔 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월화정의 설화가 실은 윤대감의 따님이셨다더군. 억울하게 기생이 되셨던 거야. 이제 다시 양반가로 돌아가시겠지. 명문가 자제들이 벌써부터 혼처를 타진하고 있다던데. 한양의 명문가들은 앞다퉈 서리에게 청혼을 보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도 그녀를 찾아와 정중히 권했어요. 이제 과거의 불행은 잊으시고 떳떳하게 양반가의 규수로 사십시오.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만득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7년간 기생으로 살았던 제가 어찌 다시 양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들의 눈엔 제가 여전히 기생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겠지만 속으론 손가락질할 겁니다. 만득은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가씨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명예를 되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윤설이라는 여인은 7년 전 그날 죽은 것으로 하겠어요. 제게 남은 삶은 저를 사람으로 봐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만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요. 신분도 과거도 모두 버리고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히 한양을 떠났습니다. 남쪽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그곳에 도착했어요. 만득은 작은 상점을 열었습니다. 쌀과 소금, 생선을 파는 소박한 가게였죠. 서리는 더 이상 검은고를 타는 기생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옷을 기워주는 평범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마당에 앉아 서리는 만득이 오늘 장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어요. 서방님, 오늘은 장사가 잘 되었나요? 부인 덕분에 오늘도 최고였습니다. 일이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주인과 노비였습니다. 또 한때는 기생과 거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신분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신분이라는 거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진심만이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몰랐어요. 그저 바다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부모님 아래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서리는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만득이 물었어요. 왜 하필 매화나무를 심으시오?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잖아요. 우리처럼요.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그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은 평온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 바닷가 마을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